예, 안녕하세요. 라이언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어드밴스드 1을 충실히 마치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바이오 800, 즉 어드밴스드 2 클래스로서 이 코스는 800을 100% 맞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1을 충실히 마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서 이 클래스를 들으면은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게 됩니다. 점수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드밴스드 1을 완벽히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히 마쳤다 하시는 분들만 이 코스를 듣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코스는 그러면 바이오 700이랑 어드밴스드 1 코스랑은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필기할 게 많습니다. 어드밴스드 1에서는 제가 친절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프린아웃에다가 많이 써줬는데 이 부분은 그런 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그림들, 필기할 것들이 어드밴스드 1보다는 약간 좀 많습니다. 양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면으로 봐가지고는 어드밴스드 2가 어드밴스드 1보다는 넓고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organic compounds 중에는 맨 처음에 배웠던 게 carbohydrate였죠. carbohydrate 있고 그 다음에 이제 fat, lipids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nucleotide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미노 애시드가 있었죠. 자, carbohydrate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아셔야 될 텀이 isomer입니다. isomers. 자, isomer 중에서 iso란 무슨 뜻이냐? 라틴어로서 같다 혹은 비슷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isomers, monomers, polymers, oligomers 이런 데 뭐를 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슷한 몰라큘이라는 뜻입니다. 왜 비슷한 몰라큘이 나오게 되느냐? Different bond positions, bond의 포지션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3D configuration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노사카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이런 chemical formul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봐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어떤 3D configuration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저희가. 그래서 모노사카라이드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루코스, 갤락토스, 프럭토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xylose, mannose, ribose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못 들어보셨던 거죠? xylose, mannose, 특히 mannose 요거는 요 부분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의 모노머가 다이머를 형성하고 폴리머를 형성을 할 때 얘네들은 글리코시릭 본드를 만들죠. 그 중에서도 알파 글리코시릭 본드, 베타 글리코시릭 본드, 글리코시릭 본드가 두 종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옆쪽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약간 좀 이렇게 굽어진 배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배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제 번드가 이렇게 생길 때 그래가지고 다이머가 생길 때, 다이사카라이드가 생길 때 번드 포지션이 아래로 갈 수도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아래로 향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 아래 두 가지 포지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각각 알파 포지션, 베타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여기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term이 나왔었죠. 올리고사카라이드입니다. 올리고라는 무엇이냐? 보통 그러니까 3개에서 10개 약간 어중간한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노머, 다이머, 폴리머 이것까지는 들어봤는데 이거는 다이머 이상, 폴리머 한참 아래 그 정도의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올리고사카라이드가 왜 중요하냐? 셀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인터랙션을 하기 때문에 셀 레코그니션이라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도 저희가 자세히 배울 거지만 셀 레코그니션을 할 때 어떤 셀이 어떤 셀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려면은 걔네들이 특정한 피처를 나타내고 있어야 됩니다. 그 특정 피처 중 하나가 바로 올리고사카라이드라는 것이죠. 그게 셀 멤브레인 위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으면은 그 특정한 모양을 인식을 하고 그 인식된 그 3D 컨피규레이션을 바탕으로 이 셀이 어떤 셀인지 자신이 이제 디텍트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리피즈입니다. 리피즈에는 fat, phospholipid, sterol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at 중에서는 fat은 glycerol, 그 다음에 fatty acid. fatty acid는 또 다른 말로는 hydrocarbon chain이었었죠. 하이드로진과 카본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해서. 자, fatty acid 같은 경우에는 saturated 그리고 unsaturated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saturated 했다는 것은 꽉 차 있다라는 거죠. 뭘로 꽉 차 있냐? single bond로 꽉 차 있다라는 거고 unsaturated라는 것은 double bond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드로진이 달려 있는데 보통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으면 이거 single bond라고 하고 선이 두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기면 하나를 만들 수가 없겠죠. 각자가 선이 부족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더블 번드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더블 번드가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체인 중에서 한 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unsaturated fatty acid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이상 saturated bond라고 부릅니다. saturated fatty acid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셀 멤브레인을 배울 때 셀 멤브레인에는 굉장히 독특한 플루이디라는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었죠. 즉 모자이크 플루이드 모델에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셀 멤브레인은 멈춰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가진 하나의 물질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그 유동성을 이렇게 낮출 수도 아니면 높일 수도 있는 그런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atty acid가 saturated 돼 있냐 아니면 unsaturated 돼 있냐 이 두 가지 종류의 컴포지션을 말합니다. 그래서 saturated 같은 경우에는 다 single strand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은 다 이렇게 일자 모양을 띠고 있고 unsaturated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더블 번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킹크가 생기게 됩니다. 킹크라는 킹크라면 이거는 굽어져 있다는 말을 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굽어져 있게 되면은 서로가 타이트하게 패킹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unsaturated fatty acid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전체적인 fluidity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타이트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점점 흐느적거리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 저희가 뒤쪽에 이제 fluidity를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스테롤은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굉장히 중요하죠. 동물에 있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은 굉장히 필수적인 몰라큘인데요. 얘는 fat soluble vitamin입니다. fat soluble vitamins. 그래서 fat soluble vitamin들이 다 콜레스테롤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다 그러면은 바이타민 A, 바이타민 D, 바이타민 E, 바이타민 K 이런 지용성 비타민이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두 번째로 콜레스테롤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스테롤 호르몬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죠. adrenal cortex hormones 두 종류 있었죠. 코르티솔, 그다음에 알도스테론. 그리고 나서 이제 섹스 호르몬.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남자 같은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그렇죠? 이런 종류의 모든 호르몬들이 콜레스테롤에서 유래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콜레스테롤 derivative.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에서 derive 됐다는 뜻입니다. 이거 둘 다 우리는 콜레스테롤 derivative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membrane permeability and fluidity. 자,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포스포리피드와는 다르게 굉장히 딱딱하고 두꺼운 그런 스트럭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이레이어를 그리게 되면은 포스포리피드는 굉장히 얇은 경향이 있는데 그에 반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꺼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깥쪽, 안쪽 어디에선 간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는데 이 콜레스테롤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또 그것의 permeability와 fluidity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permeability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요. 이제 fluidity 같은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많을수록 셀 멤브레인의 fluidity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fluidity 쪽에서 다시 한번 전에 배웠던 내용과 함께 연결이 지어가지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